2021년 6월 7일 월요일 저녁 6시 3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영상 기록을 한번 남겨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어제 아침에 이발을 했는데 보통 나는 나는 아주 이발 같은 거를 아주 소서민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아주 저렴한 데를 골라서 이렇게 하는데, 보통 어제가 6월 6일이니까 내가 기록을 보니까 5월 7일 날 했더라고. 5월 7일 날 이발을 했는데 어디서 했느냐 하니까 구포시장에서 했더라고. 구포시장에서 5,000원 주고 했는데, 그전에는 이제 쭉 남포동에서 이발의 달인이 있어요. 그 집에서 쭉 5,000원 주고 하다가 그 집에 한 몇 달 전부터 1,000원 올라가지고 6,000원 하더라고요. 5,000원 쭉 주고 하다가 1,000원 올라서 이제 6,000원 주고 한 2번인가 3번 하다가 5월 달에는 구포시장에 가니까 또 5,000원 하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또 이 사람은 또 어떻는가 싶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이 이발의 달인 그분이 이발을 4월 달인가 그때 할 때는 조금 성의 없이 해주더라고. 보니까 내하고 나도 고객인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딱 끊고 말이야. 좀 예의가 없더라고. 또 그리고 이발을 조금 정성스럽게 안 하더라고. 내가 자주 가서 그런지는 몰라도 기분이 조금 안 좋더라고요. 솔직한 심정으로. 그래서 좀 바꿔볼까 생각하다가 구포시장 가서 했는데 좀 마음에 들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일요일인데 이발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니까 아주 확실치는 않지만은 다음 주에 좀 가야 될 때가 있어가지고, 머리를 좀 이렇게 좀 단정하게 하고 가야 될 때가 있어가지고 하는데, 이번 주 토요일에 이제 하여튼 이발을 좀 해야 될 입장이 돼서 했는데, 이제 지나가는 날 보니까 보수동 책방 골목 가기 전에 보니까 미용실이 있어가지고 문이 열려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거기는 처음 갔죠. 처음 갔어요. 미용실에서 나도 김해 있을 때 미용실에서도 한 번씩 했는데 카트 이렇게 그때 7,000원 정도 하더라고. 7,000원 정도 하다가 남포동에 이발의 달인이 5,000원짜리가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 한 1년 정도 갔었는데, 1년 넘게 갔어요. 한 2년 정도 갔는가. 최근에 올라가지고 6,000원 했는데, 저 구포시장 가니까 또 5,000원 해서 거기 한 번 했어요. 한 번 했는데 2번 가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미용실 갔더만은 조금 성의 있게 잘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놓을 때 얼마입니까 이랬더만은 놀랬어요. 13,000원입니다. 13,000원입니다 이러더라고. 그렇죠. 13,000원 주고 참 비싼 이발을 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비싼 줄 몰랐더만은, 미용실에서 남성 전문으로 하는 카트 이기는 7,000원 정도 하는데, 그거 안 적어 놓은 데는 그렇게 받는가 봐요. 그 밑에 집에 보니까 남성 머리 해가지고 12,000원 받던데, 그리고 일반 이발사 이런 데 가면은, 조금 정상적인 데 가면은 한 10,000원 정도 받는가 봐요. 그래서 어제는 상당히 비싼 이발을 했습니다. 13,000원. 아마 내가 태어나고 난 이래로 제일 비싼 이발을 한 것 같아요. 면도 같은 것도 안 했거든요. 미용실에서는 면도 같은 거 안 해주잖아. 눈썹은 좀 깎아주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어제 그거는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눈썹 위에 이런 거 이상한 그거로서 이렇게 좀 깎아주더라고. 눈썹 위에도 깎고 여기도 깎고. 그건 태어나서 처음으로 깎아봤어요. 근데 너무 비싸가지고 2번 다시는 그 집에는 못 가겠어요. 저 보니까 전포동 시장 가니까
커트 해가지고 5,000원 적어놓은 게 있더라고. 그 집에 한번 가볼까 생각 중인데. 그래. 참.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사람은 근본적으로 남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사람을 보면은 진짜 가까이 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또 그런 사람하고 또 상종을 또 안 할래야 안 할 수도 없고 또 싫어하는 내색을 또 내서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사는 게 참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과 마찰 없이 지내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하고는 가까이 가기는 싫은데 또 뭐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또 만나야 될 사람이니까 그 사람 때문에 또 안 갈 수도 없잖아요. 딴 사람도 여러 사람 만나니까 가는데 참 대놓고 그 사람이 또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한다는 그런 뭐 표를 낼 수도 없고 참 사는 게 참 어렵네요. 매우 어렵습니다. 어제 내가 그 현충일 66주년 현충일을 이제 맞이하면서 내가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다시 좀 간략해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그 거두절미하고 요즘한 핵심만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그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뭐 고려 시대나 또 뭐 태조 왕건이가 이제 삼국을 통일했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통일신라는 삼국을 통일했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게 이제 고구려가 이제 이렇게 참 진짜 그 넓은 그 고구려를 다 이렇게 망하게 한 것은 신라가 그는 김일성이가 엄청 그 표현을 잘하더라고요. 그 만국 통일이지 무슨 놈의 삼국 통일이냐고. 즉 김정은이 지금 아버지가 김일성이가 저때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그거는 옳은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참 지금 민주화가 돼가지고 이런 말을 해도 뭐 아무렇지도 않지만은 옛날 박정희 시대에 이런 말을 했으면은 아주 상당히 참 곤욕을 치르겠죠. 신라가 만국 통일을 했지.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운수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 운수가 이 찌그러져 가는 운수니까 처음에는 전 세계를 지배하다가 그게 이제 한참 이렇게 그 만개할 때가 고조선인데 고조선에서 고조선 시대에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를 이렇게 컨트롤 하다가 그게 이제 점점 축소되고 찌그러지가다가 지금까지 온다고. 지금까지 이제 지금 뭐 와가지고 다시 극적반해가지고 다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 운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고조선 시대에 그 사람 이름을 모르겠네. 그 어떤 분이 그 예측해 놓은 게 있어요. 신진가 나왔어요. 그게 있는데 근데 그분이 우리나라 쭉 국원을 한번 몇천 년 동안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언하신 분이 있어요. 그 고조선 시대 때 어떤 대학자예요. 찌그러지 가지고 막판까지 가가지고 막 그러니까 인조지. 광해군 쫓아내고 인조 때 그게 인조 반정 일어나고 거기 또 무슨 병자호란 임진왜란 다음에 이제 병자호란 겪고 임진왜란은 1592년이고 병자호란은 1636년인가 그렇지. 예. 그러니까 병자호란 임진왜란 때는 선조고
그다음에 이제 선조가 아들이 이제 광해군이고 광해군 동생이 이제 인조고 이렇게 되는데 인조 반정을 지나가지고 이제 청일전쟁 그거 쭉 겪고 말이에요. 나라가 이렇게 계속 찌그러지 가다가 일본한테도 이제 이렇게 맥혀버리고 또 그나마 있는 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돼 버리고 그러니까 최고로 적어지잖아요. 적어지는 그때 가가지고 다시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 운이에요. 말이 길었는데 아니 여하튼 그 고려시대하고 태조 왕건이가 이제 고려를 통일하고 난 이후에 1392년인가 그때 이제 이성계가 또 이제 조선을 또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올 때는 고려나 조선 시대는 우리 지금 한반도가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살았잖아요. 이래 있다가 이제 갑자기 그 8.15 해방 지나가지고 그 남과 북으로 이렇게 끊겨버렸잖아요. 지금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은 그러니까 이 얼마나 참 한맥힌 일이냐고. 그 뭐 밑에 있는 사람들이야 전쟁하는 목적도 모르고 전쟁하는 거지. 위에서 시키니까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정권 잡은 사람이 요즘 그 버스에 말이에요. 버스 타는데 마스크 없이는 버스 못 탑니다. 절대 못 탑니다. 절대 못 타요. 기사가 안 태워줍니다. 안 태워주고. 심지어는 마스크를 끼다가도 이제 숨이 조금 가쁘면은 살짝 내리잖아요. 내리는데 이거는 뭐 버스 넘버를 이야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 기사 이름을 이야기 안 해도 되니까 1004번 버스를 내가 한번 탄 적이 있어요. 불암역에서 한번 그 서면 쪽으로 한번 가볼까 싶어서 내가 1004번 버스를 탔는데 그 1004번 버스를 타고 나는 뒤에 앉아가지고 이제 뭐 버스 안에서 유튜브 들어볼 만한 유튜브도 듣기도 하고 또 이제 메모해가지고 암기할 것도 암기하고 막 그러는데 이제 마스크를 조금 내렸다고. 내리니까 호흡하기가 굉장히 편하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버스가 가다가 이제 버스 정류소에 잠시 쉬잖아요. 쉬는데 딱 걸어놓고 버스 기사가 시동을 끄고 내 앞으로 오더라고. 와가지고 마스크 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아니, 그런 것도 처음 봤네요. 그냥 버스 저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아저씨 마스크 바로 올리세요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있었지. 코를 좀 내려고 있었는데 그렇게 해도 될 건데 그렇지 않고 딱 시동을 끄고 오더만은 걸어오더라고. 내 앞에 걸어오더만은 내보고 딱 지져가더만은 말이에요. 마스크 끼라 그러더라고. 바로 마스크를 내리지 마라 그러더라고. 알았다고 내가 그래. 얼마 가다가 내가 바로 또 내려버렸어요. 기분이 좀 언짢고 이래가지고 뭐 싸울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뭐 그 서면까지 내가 안 갔어요. 그 사람 딱 보니까 그래 안 하면 사람 한 대 치겠던데 보니까. 참네. 그러니까 버스 기사들도 두드리 맞는 것도 내가 가만 보니까 어느 정도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결과만 놓고 보면은 버스 기사가 두드리 맞은 것에 대해서 좀 맞은 사람을 편을 드는데 맞을만 하니까 또 맞지 않았나 이 생각도 들더라고. 나는 원래 뭐 많이 참으니까 그랬는데 그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임자 만나면은 두드리 맞겠더라고 보니까. 딱 보니까 뭐 하여튼 그런 걸 당했고 또 부산역 앞에서 말이에요. 그 밀면을 좀 뭐 좀 맛있게 하는데 마스크를 그 단골집이에요. 자주 가요. 그거는 4,000원 하니까 꽃백인데도 4,000원에도 아주 뭐 양도 많고 맛있고 이래요. 그래서 자주 가죠. 단골집이에요. 그런데 하루 이틀 간 것도 아닌데 말이야. 그날은 내가 이제 항상 마스크 끼고 들어가는데 순간적으로 내가 마스크를 안 끼고 들어갔다고. 들어갔는데 또 앉아가지고 쉬기려고 하니까 아저씨 나가세요 그러더라고. 왜? 이랬더니 마스크 안 끼고 왔지 않았냐 그러더라고요. 그걸 내가 참 진짜 그때도 이야기했지만은 내가 66세고 그 애 보니까 한 20살 정도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61살 때 내가 군대 갔다 왔으니까 내가 우리 할아버지하고 내하고 나이 차이가 몇 살이냐면은 우리 할아버님께서 1915년 을묘생이에요. 갑인 을묘생인데 15년보다 41살 차이 난다고. 41살 차이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는 내가 40살 넘게 차이 나겠더라고. 내 손잡을 때지. 근데 나가세요 이러더라고. 그거 우자입니까? 나와야지 뭐. 가만 앉아. 야 임마 바깥 막 가져온다 이렇게도 말도 못 하잖아요. 요즘 애들한테 뭐 입마 전마 하다가는 또 안 되고. 뭐 그와 같은 상태에서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뭐 속에 들어가 가지고 소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기분이 안 좋으니까.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는 먹으면 독이 됩니다. 음식도 기분 좋게 먹어야 영양가가 있고 피가 되고 살이 되지. 그와 같은 상태에서요. 무슨 그 음식이 제대로 되겠어요. 애가 좀 하여튼 내가 뭐 같으면 아이고 선생님 자주 오는 사람이니까 서로 아니까 서로 아니까 이제 내가 이제 무슨 주문을 안 해도 항상 시키는 거는 밀면 꽃배기니까 밀 비빔 꽃배기를 시키니까 그 알아서 이제 그 갖다 주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그날따라 또 그냥 나가라 그러더라고. 뭐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아까 전에 말한 그 버스 기사나 그 밀면집에 그 쉽게 말해 식당 뽀이라 식당 뽀인데 식당 뽀이가 그 안 된다는 거는 내가 안 따를 수가 없다 이 말이지. 딴 게 아니고 6.25 동남통에 전쟁이 났을 때 우리 사람들 지금 그 사람은 일개 그 시민이잖아요. 그런데 힘을 가진 그 국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지시했을 때 안 따르면 되느냐고. 죽는데 안 그래요? 군대 가야. 그러니까 이 총 들고 싸우라는데 안 싸울 수가 있냐. 싸우는 사람이 대상이 누구냐고. 같은 동족이야 동족. 어제 아래까지만 하더라도 같은 한민족이라고. 그러니까 그 여기 우리나라에 그 우리 주변에 말이에요 이산가족자가 얼마나 많으냐고. 북에서 온 사람들이 오죽이나 많습니까?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우리 시장에도 보면은 저 사람 이북 사람이라고 알잖아요. 그제도 수용소에 있다가 이제 이렇게 온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들은 피난 와가지고 그 형제가 뭐 형은 북에 남고 동생은 내려오기도 하고 말이야. 동생은 남고 형이 내려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또 서로 이제 그 싸우잖아요. 그게 현실 아니에요. 여기 어제 아래까지만 같은 형제라. 그런데 위에서 총뿌리를 갖다 대면은 안 설 수가 있나? 안 설 수가 없잖아. 도망가면 탈령이고 탈령하면 적결 심판인데 적시 죽는데. 그게 뭐냐고. 그 생각을 해보자고. 생각을 왜 저렇게 피 터지게 싸우느냐. 그 이승만 대통령은 그 좋은 점도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뭐 이승만 대통령은 강정산에 대해서는 전혀 내가 보니까 몰랐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보총교가 유명했었고 이승만 대통령이 1875년생이고 그다음 강정산은 1871년생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살 차이라 4살. 그러니까 강정산이 저 1909년에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 세속적인 말로는 죽었고 그 따르는 사람들로 봐서는 어천했다 그러죠. 39세로 이제 죽었을 때는 그때는 이승만 대통령은 34살 그러니까 35세로서 아마 미국에서 아마 그 공부를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자기가 박사학위를 몇 살 때 받았는가 모르겠네. 30대 중반인가 그래 받았을 거예요. 아마 그 당시 하버드 대학이나 프린스턴 대학이나 이런 데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강정산에 대해서 뭐 알았다 하더라도 4살 차이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미국에
그 기독교 문화에 푹 빠져 있었던 사람이고, 또 이승만 대통령은 그 깜빵에서 한 7년 동안 옥살이 하면서 기독교를 엄청 그 공부를 하나님에 매달린 사람 아니에요. 원래 저 이승만 대통령 아버님이 이경선님인가 그렇고, 그 문수사라는 그 절에 가서 임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총재님께서 한번 얼핏 이야기하셨을 때 애기 못 놓는 사람들 보려 말이에요. 그 스님의 이제 스님하고 이제 여자들 뭐 불공들이로 온 여자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어서 아기를 놓는 수도 있잖아요. 뭐 그렇지 않았나 이런 게 비슷한 이야기도 내가 하면서 조금 들었어요. 근데 그 문수사라는 절을 찾아가요. 나중에 이승만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문수사까지 가는 그 사진을 내가 본 적이 있는데, 하여튼 자기 어머니가 신신당부했지, 기독교 예수 믿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 사람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지. 이승만 대통령이 그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는 그 기독교는 그 기독교하고는 공산주의하고는 쌍극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 철두철미한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된 입장에서는 공산주의하고는 영 쌍극이단 말이야. 그럼 공산주의는 뭐고 민주주의는 뭔가, 이걸 이제 생각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 말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 한다 이 말이에요. 민주주의의 본질, 그리고 공산주의의 본질. 공산주의에 사는 사람과 민주주의에 사는 사람들에 있어서의 어떠한 점이 우리 민주주의에 사는 사람으로서 그 가치가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걸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남한에 살고 있잖아.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에 살고, 미국 해외에서 보면 그러잖아.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진짜 말하기 힘드네. 하도 우리가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만 그 이전만 하더라도, 박정희 대통령 시절만 하더라도 하도 방공법, 국가보안법 이게 엄청 하니까 그 당시 7.4 남북 공동성명할 때 김일성 만세 불러가지고 징역 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말도 조심하게 되고, 내가 그 신학교 다닐 때 펄범 여사의 말이에요. 그 대지를 쓴 그 노벨 문학상 받으신 분이 있어요. 펄범 여사가 쓴 북경에서 온 편지라고 있어요. 그 책 제목이 그래요. 그 참 그 책이 잘 돼 있어 가지고 내가 그 책을 그 당시 좀 보았는데, 그걸 보고 한번 내 불신검문에 걸려가니까, 이 사람 왜 북경에서 온 편지 이런 책을 보냐, 이거 빨갱이 아이가 이러더라고. 물론 뭐 그냥 풀리났지만은 그 당시에 참 그랬어요. 70년대에 그 당시 이제 박정희 대통령 살아있을 때, 그 노벨 문학상 받은 펄벙 여사의 그 북경에서 온 편지 이라니까, 북경은 그 당시는 중공은 빨갱이잖아. 그래가지고 간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하여튼 딴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민주주의,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위에는 북한에서는 또 그 나름대로 체제 하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간단히 말해서 이 자유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사람이 가치를 말이에요, 의식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북한에 사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똑같아 이 말이에요. 똑같아요. 이 자유 대한민국에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북한도 또 바로 알아야 돼요. 북맹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북맹. 북한에 대해서는 그냥 컴퓨터 못한 사람은 큰맹이라 그러듯이 북한의 실정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남북 통일을 급하게 하면 안 되겠지만은 서로 이제 인격을 서로 존중하고 서로 상호간에 인격을 존중하되 그냥 그 민간 교류 이거는 있을 수가 있고 또 서로 이제 존중하는 그 상태에서 쭉 가다가 그 사람들이 원할 때 이제 자연스럽게 통일이 되는 수가 있죠. 그 총재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아시아 통일을 하고 세계 통일을 할 그 즈음에 세계 통일할 때 이제 우리 남북이 통일이 되겠죠. 앞으로 한 10년 뒤에는 되겠죠. 여하튼 북한의 실정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한때는 내가 좀 공부를 하다가 지금 워낙 딴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북한에도 마찬가지로 자기 애들을 출세시키기 위해서 가해 공부를 많이 시켜요. 김일성 대학이나 우리 서울대학이나 같은 급이에요. 그런 대학에 가기 위해서 부모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자기 자녀를 출세시키기 위해서 가해 공부도 시키고 학원에도 보내고 이렇게 하듯이 북한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남한 땅에 살면서는 북한에서는 오직 없는 것이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여기서 종교를 가지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북한에 사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아무런 물론 조금은 뭐 우리에게 자유가 좀 있을는지 몰라도 서로 여기 좋은 게 있으면 안 좋은 게 있다고요. 저기 좋은 게 있고 여기 안 좋은 게 있고 이렇다고. 문제는 여기는 종교의 또 본질이 뭔가 이걸 알아야 돼. 종교의 본질은 사람이 그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존재인데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우리 대한민국에는 허락이 돼 있다고. 북한에는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아야만이 된다 이기지. 그래서 호국 영령들에 대한 죽음의 보상 그 은혜를 보답하는 길은 쉽게 말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나는 그런 생활을 그런 생활을 철들고 15, 16, 17살 때부터 그런 생각을 쭉 해 나와서 지금 이때까지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이제는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면은 이제 허경영 총재님을 신인으로 그 결론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결론으로 내린 것이 허경영 총재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연다 이 말이에요. 어제도 내가 우리 강원리 앞바다 가서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허경영 총재님께서 세우는 정부라고 하는 것은 뭐 5년짜리 7년짜리 정부가 아닙니다. 500년짜리 정부도 아니에요. 진시황이 그 당시 중국을 하나의 통일을 했고, 그러니까 진시황이나 알렉산더 대왕이나 나폴레옹이나 징기스칸이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통일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천하 영웅 호벌들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많은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 많은 이 지구상 이 인류 역사상에 존재했던 모든 영웅 호벌들이 많은 나라를 이렇게 건국을 해가지고 오래간 나라도 있고 빨리
망한 나라도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세운 나라를 다 합한 것보다 100배, 1000배, 만배 더 강력하고 어떤 그 새로운 그 나라를 이제 건설한다 이 말이에요.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세상. 쉽게 말해서 전 이때까지 4대 성자가 염원해 해왔던 대동세계, 지상 성경세계, 새하늘 새땅, 극락정토, 지상 낙원, 이런 세상을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만드신다 이 말이야. 그것이 틀림없는 거라고. 틀림없는 거라고. 이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라이트 형제 같은 사람은 하늘을 날아보려고 했잖아요. 물론 그 전에 라이트 형제 이전에는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하늘을 날아보려고 이렇게 했었고, 또 바다 밑을 또 만드는 그 잠수함도 만든 사람 있잖아요. 잠수함. 여러 사람이 있지. 이 세상에 벨 같은 사람은 전화를 만들어 가지고 멀리 있는 사람과 이렇게 통화도 하고, 그 당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 걸 다 하고. 나는 무엇을 소원했느냐라면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 모든 사람을 성인화 시키려고 했다고. 성인화. 이해가 됩니까?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 모든 사람들을 예수나 석가를 성자라 그러잖아요. 예수,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그 테스 형이라고 그 라오나 선생님이 그 노래 얼마 전에 불러가지고, 나도 원래 2021년에 내가 그 새로운 곡을 내가 참 요즘 잘 안 부르는데, 나이 들면은 새로운 곡 하나 부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테스 형은 내가 이번에 그 좋아서 한번 외웠다고. 어쩌다가 한바탕 툭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아주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그 노래 말이에요. 아, 테스 형, 아프다 세상이 눈물 많은 나에게. 이거는 2절이네. 하여튼 딴 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소크라테스, 공자, 맹자, 맹자까지는 안 되지.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모니, 샤카의 무니, 샤카무니라고 하기도 하고, 또 예수라고도, 예수 이런 사람을 4대 성자라 하잖아요. 5대 성자로 보면은 최재우를 거기에 넣어요. 최재우. 그리고 김일부 대성사님도 들어가고, 이런 분들은 성자급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성인화 만들려고 했다고. 그게 내 목적이에요. 지금 허경영 총재님을 따르는 이 사람들 중에서도 다 얼굴이 틀리듯이 그렇잖아요. 사람은 얼굴 똑같은 사람 어디 있어요? 다단계라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딴 사람한테 피해를 준 사람이 또 있는가 봐요. 피해를 준 사람이 있으면은 말로 사과를 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이 피해 본 것만큼 자기가 갚아라 이 사람아. 그래야 양심이 좀 편할 거 아니가. 예? 집이 있으면 이 사람아 팔아서라도 임마 그걸 갚아. 이 후리 새끼야. 왜 임마 남한테 피해를 줘가지고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느냐고. 전세방 있으면 임마 그 전세 빼가지고 임마 달세방으로 가고 임마 피해 본 사람들 그대로 보상을 해줘.
남한테 피해 줘가지고 살면 되느냐고. 참. 그래야 사람이 마음이 편해야 되잖아요. 참 이렇게 어떤 단체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다고 보면은 참 예수를 믿는다 하는 그 교회 안에서도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성직자라고 하는 목사부터 그래요. 내 다 이해는 하지만은 성추행 많이 일어난다고. 공군 부대에 뭐 성추행만 있는가? 자, 시시거리고 언론에 보도 안 돼서 그렇지 많지. 사람 사는데 참 사람이 사람과의 만남에서 진짜 그 사람한테 참 잘해주려고 해야 되지. 그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잘 되겠다. 그게 사람이가. 어제 그 구사할 때 내가 두 개가 빠졌던데 보니까 시사명이고 눈으로 볼 때는 밝게 보고 귀로 들을 때는 청사총이고 총 깊게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말을 할 때는 은사충이고 말은 공손하게 하고 그 다음에 행사공이고 행동할 때는 공경스럽게 하고 또 사사경이고 이런 공경하게 경건하게 하고 말이에요. 행동은 행사공 사사경 이렇다고. 행동은 공경스럽고 일은 행사공 공경과 행사공 사사경. 일을 할 때는 경건하게 하고 행동을 할 때는 공손하게 하고 그거 두 개가 빠졌더라고. 그러니까 색사온이고 여자를 대할 때는 항상 따뜻하게 대해야 되고 오늘 뭐 다음 뉴스 보니까 여자가 남자를 엄청 뭐 6분 동안에 뭐 한 몇십 번을 막 뺨을 때리다던데. 야, 참 요즘 그런 여자도 있는가. 참. 하기야 보니까 뭐 오늘 또 뉴스를 얼핏 보니까 여자가 32살, 33살인가 되는 여자가 22살 난 남자하고 이제 이렇게 뭐 연인 관계가 됐는 모양인데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그런 거는 뭐 엄청 많이 흔하죠. 흔하고. 그런데 그 남자가 변심을 했는가 남자 그 뭐 휴대폰에다가 그 여자 전화번호를 삭제했다 가지고 뭐 칼로 이렇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뭐 그런 사건이 있더라고. 음양관계는 뭐 하도 그 인천에 그 작두보살 이야기를 내가 한참 많이 듣다 보니까 뭐 별의별 사연을 내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뭐 웬간해서는 내가 놀라지 않죠. 50살, 60살, 70살, 80살 차이 나는 남자 여자하고의 어떤 관계도 뭐 다 있으니까 뭐 하도 그런 걸 많이 들었으니까 내가 놀라지는 않지. 11살 차이 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이고. 그 색사온 여자를 대할 때는 항상 따뜻하게 대하는데 그 여자가 남을 이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여자 같으면은 내가 따뜻하게 대하기야 되겠지만은 피하고 싶어요. 말을 함부로 하는 여자들이 있거든요. 여자도 말을 함부로 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성질 같아서는 진짜 뺨이라도 한데 쎄로 싶지만 말을 함부로 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아주 예의 없는 여자들이 있더라고.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고 좀 묻고 말아버리고 이제 그 사람은 앞으로 나는 설 피해요. 굉장히 많이 피해요. 참 그런 여자들이 있더라고. 나이도 아주 새파란 여자야. 새파란 여자인데도 내한테 그렇게 하더라고. 참. 그다음 이제 의사문이고 어문이 날 때는 항상 묻고 분산안이고 분노가 날 때는 항상 어려울 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덕사의거든.
내한테 이로움이 있을 때는 이것이 옳은가 안 옳은가 이걸부터 생각해라. 무슨 이야기 하다가 이렇게 지나갔나? 내가 할 이야기가 좀 있는데 40분이나 짧네. 그래, 내가 어릴 때 소원은 뭐냐, 이 4대 성자 이야기하다가 소크라테스 이야기하다가 노래 부르고 막 옆길로 가버렸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말이에요, 얼마나 악랄한 사람들이 많느냐고. 조금 전에 내가 열개했다시피 말이야, 자기 연하의 남자가 변신 자기 휴대폰에다가 번호 삭제했다 해가지고 살해도 하고, 사랑이 지나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이해는 하지만, 또 뭐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남자 뺨을 이렇게 한 6분 동안에 5분 동안에 60번 때렸다든가 뭐 그런 사람들도 있고, 말을 함부로 하는 여자, 남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여자들, 상대방이 저 사람이 200만 원 내치 손해 보는 걸 뻔히 알면서 내한테 100만 원 이익이 생기면 거리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죽이나 많느냐고 이 세상에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석가 예수 공자, 석가 예수 공자 테스 형처럼, 소크라테스 형처럼 그렇게 만드는 것이 내 소원이었다고. 이제 이해가 됩니까? 한 사람도 아니고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뭐 존재했던 죽고 난 다음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없겠지만은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고, 지옥이 만약 있다면 지옥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끄집어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성인화 만들어 시키는 거, 어찌 보면은 과대망상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건 아니지만, 일단 살아있는 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시키고 구원을 반드시 돼야 된다고 하는 거, 그게 내 소원이었다고. 그 이제 총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 이 세상을 빨갛게 만들려면 말이야, 이 세상을 어떻게 다 빨갛게 만드느냐고. 불가능하지. 빨갛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고. 빨간 안경을 끼면은 빨갛게 돼버려. 그렇듯이 원래 그거는 사람은 참 말하기가 그렇네. 여하튼 뭐 그런 세계를 쭉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다 한 끝에 허경영 신임 총재님을 만났다. 그리고 이분의 가치를 내가 안다고요. 총재님께서 그 천부경 해석할 때 내가 진짜 감탄했습니다. 그 마음의 어머니는 성품이고 성품의 어머니는 감이다 말이야. 감성심, 감각에서 성품이 나오고 성품에서 마음이 나온다고 하는 거. 이야, 놀랬어요. 식명기 이런 거. 호흡하는 데서 명이 나오고 거기서 또 기가 나오고, 촉정신 촉하는 데서, 만지는 데서 정이 나오고 거기서 신이 나오고, 그래서 지감, 조식, 금촉. 지감, 우리 조상님들은 항상 지감, 감정을 이렇게 잘 이렇게 거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 조식, 호흡을 이렇게 헐레벌떡 하지 않고 항상 가지런하게 하고, 지감, 조식, 그 다음에 금촉, 남녀간에 이렇게 잡다한 그런 금촉을 함부로 잘 하지 말아야 말이에요. 지감, 조식, 금촉, 이 세 가지가 필요한데, 하여튼 그거는 내가 들은 바지만은 그것을 활용하시면서 천부경 강의할 때 놀랬어요. 진짜 놀랬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분이 계시는가. 그런데 지금도 뭐 강의 들으면은 뭐 계속 놀래는 놀라움의 연속이죠. 딴 사람 유튜브 강의 100개, 1000개 듣는 것보다 허경영 총재님 강의 하나 듣는 게 훨씬 더 나아요. 남한에는 쉽게 말해서
결론을 이야기하면 그래요. 여기는 허경영 총재님의 유튜브 강의를 들을 수가 있고 북한에는 들을 수가 없다. 이 남한에서는 허경영 총재님을 만날 수가 있고 북한에는 그게 없잖아. 북한에 여기 신인님을 만날 수가 있느냐고. 못 만나지. 아주 자기가 특이한 성분 떼가지고 말이야. 정부에서 허가를 받아서 하늘궁에 허경영 총재님을 참 이렇게 만날 수가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거의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 그러나 여기서는 뭡니까? 아무나 또나게나 가면 막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쉽다고. 여기서 뭐 완행버스 완행열차 타면은 말이에요. 뭐 한 5만 원만 해도 말이야. 한 6, 7만 원만 해도 그거 갈 수 있잖아요. 10만 원만 들면은 얼마든지 간다고. 완행열차 타면은 부산에서 그 서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뭐 경기도 양주시 있는 사람들이야 뭐야 걸어서라도 갈 수 가겠네. 굉장히 쉽단 말이에요. 그게 틀린 점이에요. 하나님을 직접 이렇게 뵐 수가 있다고. 여기는 그게 얼마나 그 차이점이냐고. 내가 결론을 바로 알려줘서 미안하지만 아주 내가 이제 이렇게 지금 건너뛰어 가지고 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을 직접 바로 볼 수 있는 그 곳이고 북한에는 그게 없어. 안 되잖아. 그런데 그 허경영 총재님을 뭐 말세 성제 시부지라고 세인부지 한심사 진짜 그 맞는 말이에요. 그 뭐 이재명 씨가 말이야. 근데 자기가 허경영 선생님을 아주 존경하는데 참 그분이 뭐예요? 허경영 총재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이 돈놈이 많다. 그 말을 하셨는데 그게 정말 맞는 말씀이라고 막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죠. 이재명 씨가 그렇게 하셨는데 나는 다르게 이야기하겠어요. 이 허경영 총재님을 지금 현재는 만나기가 쉽단 말이에요. 가기만 하면은 그냥 접견이 가능해요. 지금은. 근데 접견 안 하고 있는 사람은 북한에 있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뭐냐고. 똑같아요. 이렇게 문이 활짝 열려 있는데도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204번지 하늘궁은 문을 활짝 열어놓고 오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안 가는 사람은 북한에 사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그 유엔 용사들 그리고 그 우리나라 군인들이 그래 피 흘려서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을 이렇게 건설을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을 건설했는데 거기서 가장 그 자유 대한민국에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허경영 총재님을 아련할 수 있고 만날 수가 있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북한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다. 저기서는 한번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여기는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련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냐고. 한심한 일이냐고. 잘 깨달아 보세요. 오늘은 영 하루 종일 마음이 좀 언짢았습니다. 솔직한 말로.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을 때도 있지만은 참 진짜 그 자기 욕심을 앞세워가지고 자기는 집불도 없으면서 뭐 다음 달에 돈이 생긴다, 어떻게 하면 돈이 생긴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돈을 안 쓰면서 딴 사람을 돈을 쓰게끔 만들어 가지고 결국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내가 보거든요. 자기는 돈이 없어요. 없으면서도 그냥 딴 사람을 이 돈을 내게끔 해요. 뭐 다음 달에 뭐 어떻게 해서 뭐 해가지고 하겠다 이러는데 그때 가면 또 그 나름대로 또 연기할 것 같아.
그런 사람 생각하니까 영 하루 종일 참 그런 사람하고도 접촉을 또 안 할 수가 없잖아. 만나서 그 사람 싫어하는 표정을 내서도 안 되는 거고, 상종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 왜 그런 사람이 존재하는지 모르겠네. 참네. 오늘 아침에 내가 그 맹자의 그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하나 잘못한 게 있더라고. 천장 강 대임 사 임야인데 필선 고기 근골하고 악이 체보하고 그 다음에 궁핍 기신행하여 불난 기소의 하나니 시고는 동시민성하사 정의기소 불능이다. 근데 좀 잘못 읽었는데 지금은 바로 되네. 악이 체보하고 고기 근골하고 악이 체보하고 궁핍 기신행하여 불난 기소의 하나님. 그러니까 고통을 준다 이 말이야. 뼈마디가 꺾어지는 그런 고통을 주고, 뼈와 근육이 꺾어지는 그런 고통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그 몸은 악이 체부 굶주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궁핍하게 한다고, 막 생활이 어렵게 만든다고. 진짜 뭐 우유 마실 돈도 없이 그렇게 해가지고 불난기소에 한다. 하는 일마다 전부 다 안 되게끔 하거든. 그렇게 연단을 이렇게 시킨다 이 말이에요. 연단을 시켜가지고 하는 것은 장차 큰 일을 이제 하게끔 한다. 이제 이런 건데. 아이고, 참 별의별 사람 다 있으니까. 참. 그 사람한테도 이제 척을 짓은 안 되니까, 척을 짓은 안 되는데 지적사항을 하지 않으면은 딴 사람들이 피해를 보니까 참 살기 어렵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그건 그렇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으로서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참된 인간의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곳이 여기 자유 대한민국이고, 북한에서는 그런 길이 없어요. 참된 인간의 길을 걸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종교인의 길. 결국 종교를 졸업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불교, 기독교, 뭐 유교 이런 믿는 것은 고등학교 수준이에요. 그것은 이제 어느 정도 졸업하게 되면은 강정산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대학교 정도 졸업하면 되고, 그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 대학원 코스가 허경영 가르침, 허경영 총재님의 가르침이 종교 졸업하고 초종교, 뭐 초종교까지는 안 되겠지만은 강정산의 가르침을 이제 졸업한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오는 것이 허경영 총재님의 가르침이다 이거예요. 진실이에요, 진실. 그래서 여기는 북한하고 틀린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가지고 지금 와 계시는데 그분을 아련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아련할 수가 있다. 저기서는 안 된다. 근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혜택을 못 누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안 가고 아이고 허경영 미친놈 또라이 무슨 성취 안 좋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허황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 찾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참 진짜 그거는 결론적으로 말해서 6.25 때 피 흘려 싸워서 죽은 사람들의 그 노고를 모욕되게 하는 행위라고. 내가 결론을 너무 빨리 성급하게 이야기해서 그렇지만은 내 차후에 또 천천히 이야기할게요. 뭐 이 행설수설하니까 뭐 내 내용 보는 사람이 있겠나. 그 다음에 지금 기억암유록에서 나와 있듯이 이승만 대통령은 백이야 3대라, 박정희 대통령은 박천지 3대 홍두건,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은 청의 남조유 이재전전 도화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노태우는 덕의 남문붕 천원 천북 이렇게 되어 있고, 김영삼 대통령은 법의 남목 피신 이렇게 되어 있고,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15오김 이렇게 있고, 노무현은 소인덕권,
이명박은 이제 수서 형제, 저 박근혜는 이제 18여화원, 그 다음에 허경영 총재님은 어떻게 예언됐냐면은 1000억 을내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뭐냐면, 오늘 내가 전두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제 1979년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김재규 이제 중앙정보부장의 총에 이제 이렇게 시해 당하시고 난 이후에 정확하게 10달 만에 10달 만에 이제 자기가 전두환이가 대통령이 돼요. 10달 만에. 그러니까 1980년 9월 1일 날 11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거든요. 1980년 8월 27일 날 체육관에서 이제 대통령 당선이 되고 이제 한 4일 뒤에 대통령 취임을 했다고. 그러니까 1980년 1월 달에서 8월 달까지 8개월, 1979년 11월 달, 12월 달 2달, 그러니까 약 10개월 만에 대통령이 됐다.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9개월 남았잖아요. 9개월 아니고 한 11개월 남았네요. 11개월. 6월 9일이 이제 딱 한 달 지나갔으니까 11개월 남았는데 약 한 뭐 10개월, 11개월 요래 남은 거예요. 그 뒤에는 이제 근데 지금 전두환이 이제 이거는 교감유력에 나와 있듯이 이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또 이제 앞으로는 이제 교감유력에 허경영 총재님이 대통령이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지금 나와 있듯이 되는데,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살아있을 때 전두환이가 대통령이 된다고 떠버리고 다녔으면은 안 되지. 안 되잖아요. 떠버리고 다닐 수도 안 했지만은 그 당시에 이제 박정희 사후에 또는 다음으로 볼 때는 대권 후보가 누구가 1순위냐면은 김종필이가 1순위야. 그 다음에 김영삼, 김대중 이런 의리의리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있는데 전두환이가 된다는 것은 아이고 이 새끼가 돌았나, 니가 무슨 놈의 대통령이 되나, 이건 뭐 말도 아니다 이 식이지. 그래. 그런데 어찌 됐냐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갑자기 시해당했다. 그게 그 운이라고, 운이란 말이야. 용지 덕운천이라고. 비용지 덕운천, 비정리 법권천 뭐 같은 말인데 용지 덕운천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용감하게 행동하는 것보다는 지혜스러운 사람이 더 낫고, 지혜스러운 사람보다는 덕 있는 사람이 낫고, 덕 있는 사람보다는 운 있는 사람이 더 세다 이 말이야. 운보다는 하늘이 더 높고 이러는데, 쉽게 말해 운이 중요하다고. 운이. 그러니까 전두환한테는 그런 자기가 대통령이 될 운이 왔다고. 운이 오니까 세상이 그렇게 역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막강했던 김종필이 찍소리 못해요. 김영삼, 김대중 찍소리 못해요. 자기가 그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신 날, 그 다음날 뭐 자기가 김대중이가 그 깜빵에 가가지고 막 사형 선고 받으리라고는 생각지도 했겠어요. 전혀 생각 못했어요. 1979년 10월 26일 날 밤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시해당하고 그 다음날 이제 아침 새벽 되면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알았을 때 내가 한 5개월 뒤에 김종필이가 저 보안사 끌려가가지고 자기 재산 전부 다 헌납시키고 말이야. 가가지고 아주 험한 일을 당했다고. 험한 일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울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김종필 그분도 과거에 업이 있잖아요. 자기도 5.16 이렇게 썼을 때 김종필로 인해 가지고 울은 사람이 오직 한두 사람이겠어요. 그 당시도 많이 잡아놓는데 인과응보가 이제 오는데, 자기도 그런 업이 있기 때문에 그 보안사 끌려가서 재산 헌납도 하고 일체 공직에 물러나겠다 하고 또 험한 일 당했다고. 김영삼 정계 은퇴해버렸잖아요.
안 하면 안 되는데 뭐. 그렇게 생각을 했겠느냐고. 5, 6개월 뒤에 자기가 한테 그런 일이 오리라고. 과거는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 전두환한테 운이 왔단 말이야. 지금은 뭐냐, 허경영 총재님한테 운이 와 있다 이 말이야. 과거를 이야기하고 또 현재를 이야기하고 미래를 이야기한다고. 과거에만 그쳐 있으면 되는 게 아니야. 과거는 미래를 위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제일 추죽고 더럽고 내가리 없는 사람이 자기 과거만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 왕년에 내가 뭐 이야기했다, 왕년에 뭐 했다. 그럼 미래는 개 찌뿔도 없단 말이야. 그러면 안 돼.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라고. 그걸 하면서 과거가 필요한 것이지, 과거에 하려했던 영광만 자꾸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과거는 이랬는데 그것이 반복이 된단 말이야. 역사는 반복이 돼요. 전두환한테 운이 왔었을 때 어찌 됐느냐고. 그 당시에 그 유신을 받들어주는 권력이 핵이 세 개단 말이야. 기둥이 산발이라, 산발인데 제일 첫 번째 기둥이 중앙정보부라고. 새 기둥이 유신이라고 하는, 유신을 이렇게 받치고 있는데 제일 큰 기둥이 중앙정보부라고. 중앙정보부에서 대통령의 비자금도 관리하고 말이야. 모든 걸 정치, 외교, 뭐 국방, 안보 전부 다 중앙정보부에서 다 잡고 흔들었다고. 막강한 힘이 있었거든. 그 다음에 이제 경호실 차지철이가 그 자기가 또 개별적으로 이렇게 정보를 풀어가지고, 이규광이라고, 이순자 여사 외삼촌이지. 이순자 여사의 자기 작은 아버지네. 이기동이의 그 자기 이순자 여사의 친아버지의 동생이니까 이 사람이 비밀 조직이 가지고 있었다고. 하여튼 간에 뭐 저 경호실에서도 엄청난 파워가 있었다고. 그 다음에 있는 파워가 누구냐니까 보안사. 지금 그 당시에 보안사령관이 전두환이라고. 그런데 절묘하게도 어떻게 죽었냐면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하필 중앙정보부장 손에 죽으니까, 죽을 때 경호실장도 좀 비참하게 죽었다고. 수치스럽게 죽었다 이 말이야. 대통령이 총이 맞는데 경호실장이라는 사람이 6탄전을 벌려가지고 말이야, 총을 한 대 맞더라도 막 그냥 치고받고 싸우고 이렇게 죽었으면 좀 나았는데 그게 아니잖아. 화장실로 도망을 가고 말이야. 여하튼 간에 그래가지고 그 경호실이 무너져 버리고, 중앙정보부는 말할 것도 없지. 대통령을 시해한 범인이니까. 그래 되니까 자연히 남아있는 권력의 한 축, 기무사, 보안사에서 중앙정보부도 인수하고 경호실도 인수하고 하니까 정보를 싹 다 끌어 잡아버리니까 쉽게 또 하나회를 또 가지고 있었지. 이러니까 정성화 12.12 사태 일어나가지고 정권을 잡았단 말이야. 딱 10개월 뒤에 대통령이 됐잖아. 쉽게 됐지. 그럼으로써 이제 그 다음에 또 군인이 이제 계엄령을 내리면 군인이 통치를 하니까, 그 김영삼이 뭐 김대중이 김종필이 찍소리 못하게 이렇게 작살내버리고 정권을 잡았는데, 그게 하늘의 이치라고, 하늘의 섭리란 말이야. 우리나라에는 개감여록에 나와 있듯이 자기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마찬가지로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이제는 그 전두환이가 세운 거는 뭐 민주정의당 7년밖에 못 갔지. 그 당시에 이제 좀 있다가 이제 그 노태우가 민주정의당에서 민주당으로 바꿔버렸잖아요. 3당 합당을 해버렸으니까. 김영삼, 김종필이 노태우 합해가지고 민자당을 만들었으니까. 그 7년밖에 못 갔잖아.
그러나 이제는 허경영 총재님께서 세우는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가 다 하는 그날까지 이 역사가 존재하는 그런 체제단 말이에요. 단디 알아요. 그러니까 10년, 20년, 뭐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가는 100년, 200년 가는 그런 정권이 아니라고 이 지구가 다 하는 그날까지 이 지구에서 일체 생물이 없어질 때까지 이 정권이 이제 생긴다 이 말이에요. 세계 황제가 되시가 이런 한 300년간은 허경영 총재님께서 직접 통치를 한다 이 말이에요. 통치를 하고 이제 백궁으로 가시고 난 다음에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하시니까 그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또 준비도 또 시키겠죠. 그렇게 하는 그런 세상을 지금 만든다고. 어마어마한 거야. 전두환이가 그 잡았던 것보다 100만 배, 1000만 배 더한 그런 정권이라고. 그러니까 전두환이만 하더라도 그런 섭리가 있어가지고 정권을 잡았는데 이거는 그보다 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얼마나 흥미진진한 일이 지금 앞으로 일어나겠는가 보라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979년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께서 시해당하고 그 다음날 10월 27일 날 아침에 김영삼이나 김대중이나 김종필이가 자기가 한 5, 6개월 뒤에 깜빵에 갇혀가지고 울고불고 할지를 생각이나 했겠느냐고. 앞으로 5개월 뒤 지금 오늘 6월 7일 있잖아. 5개월 뒤 같으면 금년 11월 달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뭐 어떻게 알겠느냐고. 뭐 지금 뭐야 뭐 여권에 말이지 뭐야 저 윤석열이 이름도 뭐 외우기도 그러는데 윤석열이 뭐 검찰총장 한 사람 아이고 참 그 이준석이 하고 뭐 저기 뭐야 나경원이 하고 또 주호영이 뭐 조경태 홍문표인가 뭐 그런 사람들이 지금 뭐 국민의힘의 당 대표 하겠다고 지금 뭐 나서는데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그 당에서는 이제 대권 후보가 없으니까 이제 데려오려고 하는 모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안철수하고 뭐 윤석열이 하고 뭐 그러니까 홍준표는 또 가만히 있나. 하여튼간에 뭐 그 또 뭐 최재형이 뭐 김동연이 뭐 이런 사람들 또 유승민이 이래가지고 한 6사람이 지금 끌떡거리는데 여권에서는 뭐 이재명이 했었고 뭐 오늘 보니까 이낙연이 하고 저 정세균이는 또 이광재인가 뭐 전에 그 강원도지사다가 그만두고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뻔뻔질 해가지고 지금 뭐 경선 연기론을 지금 주창하는데 동조를 하고 이재명이는 그러지 마라 예정대로 하자 이제 이렇게 하는데 경선 연기를 하는 것은 아마 그 내각제를 이렇게 개헌을 하려고 하는가 그는 모르지. 자식들 자기들 마음대로 되나 하늘의 뜻이 지금 이거는 뭐 이번에 8월 15일 날에 말이야 뭐야 대체 공휴일도 하고 뭐 전 국민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이렇게 휴가비도 준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분 좋게 해가지고 내각제 통과시켜 가지고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되는가? 이 지금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천지에 있는 존재하는 생물체가 모든 생물체라고 하는 것은 허경영 총재님의 당선을 위해서 지금 뛰고 있는 거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말이야. 대한민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고. 사람만 그렇냐? 일체 저 하늘에 빛나는 태양부터 이 천지 안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가 허경영 총재님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다 이 말이야. 박테리아 하나까지라도 파리 모기까지도 그렇다. 너무 심하다고 표현할지 모르지만 뭐 심하기는 뭐 심해 실제로. 그러니까 저기 내각제가 되겠느냐고. 미국에서 뭐 트럼프는 가만히 있나? 하여튼 지금 하다못해 전두환이가 정권 잡을 때도 말이야 절묘하게 이렇게 하늘에서 만들어줘가지고 말이야 하필 박정희 대통령께서
중앙정보부장 손에 죽음으로써 중앙정보부가 무너지고 경호실이 무너짐으로써 전두환이가 하필 또 그때 국가보안사령관이 될 줄 됐겠느냐고. 그러다가 또 합동수사본부장까지 됐으니까 그와 같이 패를 만들어준다고. 우리 온 사람에게는 하늘의 승리가 그렇게 만들어준단 말이야. 전두환은 7년짜리 정권이라고. 지금 앞으로 있는 거는 이 지구가 없어질 때까지 유지되는 정권이란 말이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늘이 지금 얼마나 촘촘하게 지금 섭리를 하고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하겠느냐고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실제 말이야. 실제 이재명이나 이낙연이나 정석현이나 윤석열이나 홍준표 유승민이 아이고 이런 사람들 진짜 발바닥에 떼도 안 된다. 진짜 하도 그런 말을 많이 해서 좀 그렇지만은 먼지도 안 된다. 먼지도 안 된다고. 허경영 총재에 비하면 그렇단 말이야. 먼지가 아니라 먼지도 안 된다고. 아이고, 내 인상 써서 미안하지만 실제가 그렇다고. 나는 하여튼 그런 것이 이제 멋진 것을 한번 보게 될 거예요. 6월 트럼프가 이제 복귀하는 거, 그것에서 올 것 같기도 하고, 또 여러 개가 있겠지. 있는데 그것을 참 보면은 그래서 이 재미가 있다고. 굉장히 흥미있고 재미가 있어요. 아마 1시간이 지났네. 아이고. 하여튼 마음이 좀 이렇게 곧은 사람, 곧지 못한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지낸다고 하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남한테 피해 주면서 남한테 피해 준 것을 그걸 생각하면서 미안하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되고 물질적으로 피해 당한 것만큼 갚아라고. 집이 있으면 집을 팔아서 전셋집으로 가면서 그 일부를 갚아라고. 전셋집이 있으면 달세방으로 가든지. 달세방에 있으면 자기 하루에 10,000원을 벌면 5,000원은 해가지고 5,000원 자기 쓰고 5,000원은 그 사람 자기 때문에 손해본 사람을 위해서 갚아라고. 그래야 자기가 마음이 편할까 이거. 아이고, 양심마비된 사람들 말이야. 참 진짜. 이상.